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참호에서 러시아군 진격을 막아내던 보병 이호르는 질식할 듯한 흰 연기가 그가 있는 곳까지 퍼져오자 최악의 상황을 예감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인 가스 수류탄을 참호에 투하한 겁니다. 연기를 피해 참호 밖으로 뛰쳐나간 군인들은 즉시 러시아 드론과 포병에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이호르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는 돈바스 지역의 마지막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한 대공세에서 화학물질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식 전술은 참호에 있는 인원을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지난 30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호르는 참호 안에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고 마치 폐가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4명의 병사가 참호 안에 있었는데 이호르만 방독면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독면을 나이 많은 전우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군대장은 그의 입을 젖은 휴지로 덮고 5분마다 교체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드론이 참호 밖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15분이 지나고 나서야 드론이 떠났고 이호르의 부대는 예비 참호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스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화학전 검사를 담당하는 지원군에 따르면 1월에는 229건이었던 것이 6월에는 639건, 7월에는 358건으로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장교들은 이 전술이 효과적이며 모스크바가 때때로 진지를 파괴하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합동 화학생물 방사능 해견대의 전 지휘관인 해미시 드 브레튼 고드는 죽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군인들이 참호에서 나오면 러시아군은 즉시 포격과 포병 공격을 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 공격 이후 재래식 무기에 의해 부상하거나 사망한 군인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드 브레튼 고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스 농도가 짧으면 몇 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약 2,00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최소 2명이 7월 현재 가스 공격으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을 잃거나 엄폐물에서 도망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이 많아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원군 방사선, 화학, 생물학적 방호사령부의 아르템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령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러시아군이 CS와 CN 최루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시우크 대령은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암모니아와 클로로피크린 가스를 사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클로로피크린을 배치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는 농업에서 종종 사용되며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구토제로 널리 무기화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고 전장에서 전술적 이득을 얻으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가 진압용 화학물질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화학무기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에 러시아의 화학무기 협약 조항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자세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유엔의 감시기구인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OPCW는 5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했지만 양측이 지금까지 기구에 제공한 정보와 OPCW 내부에서 수집된 정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